바이런 케이티가 지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강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해 라고 의무감을 지우는 것일까요? 연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그에게 의무감의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헤어짐을 맞이하곤 합니다. 내 연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연인을 원망하고 이별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정말로 행복했나요? 행복했다면 당신은 늘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는 다툼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연인이 나를 가리켜 마음에 안 든다고, 까다롭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게으르다고 불평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나도 모르게 지금껏 그렇게 살았네요. 그 모든 것이 내 모습이네요. 아니, 더 할지도 모르죠. 당신이 느낀 점을 전부 말해줘요. 당신이 도와주면 나 역시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곤 해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나의 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매정하다고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볼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쌀쌀 맞았나?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었나? 내가 비겁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어떻게 타인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변명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부분을 타인이 지적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숨어있던 보물상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보물상자. 그 보물상자를 연인이, 친구가, 가족이 발견해 준다면 자기 방어가 아닌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연인이 어떤 다짐을 했든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당신이 한 다짐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맹세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다짐일 뿐입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바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결코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고 그가 있다고 믿는 한 그것은 하나의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에게 하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갈구할 뿐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이 떠났습니다. 연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떠났으니 그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당신에겐 어떤 경험일까요? 당연히 당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연인이 떠났다고 해도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작업은 완결된 것입니다. 그를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한밤중에 몰려오는 두려움에 잔뜩 웅크리고 자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에 잠이 깬다면 그 생각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당신과 당신 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추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떠난 것은 잘된 일입니다. 덕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슬픔과 배신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은 과연 맞는 생각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화가 나겠지. 완전히 돌아버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바뀔까?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이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될 거야. 이 남자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매우 소중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당신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놔요. 그럼으로써 아내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일을 듣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했고 그는 괜찮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자신에게 묶어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에 새로운 애인과의 사이에서 위기를 맞은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전 남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미래를 차분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방법은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고통과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 마음의 평정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스스로 검증해 보지 않은 자신의 생각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푼 셈입니다. 언약이란 당신의 진실을 표출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담아 다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짐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진실이며 충분한 언약입니다. 나는 현실과 결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좋든 더 나쁘든 그곳이 내 언약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다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진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맹세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결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늘 웃기만 하고 늘 자유롭다면 언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만 있어야 해. 당신이 떠나면 난 불행해질 거야.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부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한다는 당신의 이야기에 상대가 동의하길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진실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관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뿐입니다.